남편은 5살 연상의 재혼녀와 바람이 났습니다. 당시 남편은 49, 여자는 54살이었습니다. 남편은 운동을 좋아해서 아침에는 헬스장에서 1시간 운동 후 회사로 출근하고 주말에는 테니스를 치러 다녔습니다. 결혼 초반에는 저도 남편과 함께 테니스를 같이 치러 다녔죠. 그런데 테니스를 치던 중 발목이 꺾여 넘어지면서 인대가 파열되었고 인대 파열 수술 후 저는 테니스를 그만두었습니다. 그 후로는 남편은 혼자 테니스를 치러 다녔고 동호회 활동도 활발하게 참여했습니다. 저는 내심 남편이 동호회 활동은 가끔씩만 참석했으면 했습니다. 남편과 제가 둘이 벌어도 먹고 살기 빠듯한데 동호회 나가면 그때마다 밥 먹고 뒤풀이하고 동호회 들어가는 돈도 만만치 않았으니까요. 저는 전세금이라도 조금 더 모아서 20평대 아파트로 옮기자고 남편에게 수도 없이 얘기했지만 남편은 운동이 자기 인생에서 유일한 낙인데 그것까지 못하게 하느냐고 화를 내더라고요. 이 정도 취미생활도 못할 거면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저보고 너무 사람 숨 막히게 한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그런 반응을 보이니 더 이상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다 결국 일이 생기더군요. 여자든 남자든 너무 밖으로 나돌면 결국 바람나기 마련이라고 하더니 사람들 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결국 테니스 동호회에서 5살 연상의 여자를 만나서 비밀 연애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남편의 바람을 눈치챈 건 남편의 49살 생일 즈음이었습니다. 생일을 앞둔 주말에 남편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테니스를 치러 갔습니다. 남편은 나가기 전에 오늘 늦을 테니 기다리지 말고 먼저 자라고 하더군요. 곧 자기 생일이라 동호회 사람들이 생일 파티를 해주기로 했다고요. 동호회에서 무슨 생일 파티까지 하냐고 한마디 하고 싶었지만 아침부터 괜히 싸우기 싫어서 그냥 알겠다고 했죠. 그렇게 오전 10시에 테니스 치러 간다고 나간 남편은 밤 12시가 다 돼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입고 나갔던 옷과는 완전히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왔더라고요. 못 보던 옷이었고 완전 새 옷이었습니다. 그 옷 뭐냐고 남편에게 물으니 생일이라고 동호회 사람들이 옷을 선물해 줬는데 땀을 많이 흘려서 새 옷으로 갈아입었다고 했습니다. 모두 세르지오 제품이었고 동호회 사람들이 생일 선물로 주기에는 꽤 고가의 제품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티셔츠와 바지, 모자, 양말까지 풀세트로 색깔을 맞춰서 산 걸 보니 남편의 취향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구입한 것 같았습니다. 동호회 사람들이 이렇게 풀세트로 선물을 해준 것도 좀 이상하다 생각이 들었지만 더 이상한 건 땀을 많이 흘렸다는 남편에게서 땀 냄새가 전혀 나지 않았습니다. 깨끗하게 샤워하고 옷을 갈아입은 것 같더라고요. 저는 어디서 샤워를 하고 왔느냐고 물어보려고 하다가 입을 닫았습니다. 물어도 솔직한 답을 들을 수 없을 것 같았으니까요. 그때부터 남편의 행동을 유심히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휴대폰도 확인해보고 싶었지만 어딜 가나 남편은 휴대폰을 들고 다녔고 밤에는 베개 밑에 휴대폰을 두고 자서 휴대폰은 열어볼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분명 여자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물증이 없으니 뭐라고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증거를 잡기는 잡아야겠는데 저는 사람을 붙일 돈도 없고 남들처럼 많이 배우고 똑똑하지도 못해서 어떻게 증거를 잡아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남편이 운동만 좋아하는 줄 알았지 주변에 여자가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마음이 급해지고 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일하다가도 자다가도 속에 열불이 나서 찬물을 한 컵 들이켜야 속이 좀 진정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꽤 나이가 지긋한 남자분이었습니다. 그분이 남편 이름을 대면서 남편이 맞냐고 묻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렇다고 하니 남편과 관련해서 할 얘기가 있으니 잠깐 만나서 얘기를 나누고 싶다고 했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만나자고 하니까 경계심이 생겼습니다. 남편과는 어떤 사이고 나를 왜 만나려고 하느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그 남자분이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남편이 외도를 하고 있고
그 사실을 배우자인 당신도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만나자고 한 것이라고요. 당신이 누군데 그걸 어떻게 알고 그런 얘기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나이 지긋한 남자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당신 남편이 만나는 여자의 남편이라고요. 그 한마디에 그날 저녁 저는 바로 그 남자분을 만나러 갔습니다. 나이 지긋한 그 남자분의 나이는 67세이고 배우자와 13살 차이 난다고 하더군요. 그분은 자신을 건물 몇 개 가지고 있어서 먹고 사는 걱정은 없는 늙은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안 해본 일이 없고 30대까지만 해도 돈 되는 일은 닥치는 대로 하면서 살았다고 하더군요. 안 쓰고 적게 먹고 본처와 둘이 허리띠 졸라가며 죽어라 돈 모아서 이제 좀 살만하다 싶었는데 그러고 얼마 후 본처가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평생 고생만 하다 죽은 본처한테 미안해서 애들 클 때까지는 여자도 안 만나고 살다가 애들 다 키우고 결혼까지 시키고 난 후에 재혼을 했는데 재혼 후 3년 만에 바람이 났고 그 상대가 제 남편이었던 겁니다. 둘이 눈이 맞은 지는 한 6개월 된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바람 피우는 것 확실하냐고 바람 피우는 증거는 잡으셨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시간 많고 돈 많은 노인네가 증거나 잡지 뭐 하겠냐고 하더라고요. 증거는 차고 넘치게 잡아놨으니 저보고도 필요한 증거 다 줄 테니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하라고 하더군요. 바람난 건 어떻게 알았냐고 물었더니 나이 어린 여자하고 재혼해서 살다 보니 느는 건 눈치밖에 없는데 어느 날부터 집사람이 안 하던 짓을 조금씩 하더랍니다. 갱년기가 찾아와서 기분이 너무 우울하다며 돈을 써대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더 늙기 전에 예쁘게 살고 싶다며 몸매 성형술을 하겠다고 난리를 쳤다고 하더군요. 몸매 성형술을 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노인분은 집사람 성화를 이기지 못해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두었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 그 여자는 작정이라도 한 듯 화려해지고 외출도 잦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그분은 노란 서류 봉투를 저에게 내밀었습니다. 한번 보라고요. 증거 사진들 보고 나면 만정이 떨어질 거라고 했습니다. 사진을 보는 동안 저도 모르게 손이 떨리고 숨이 턱턱 막혔습니다. 나쁜 짓은 제가 한 게 아닌데 그 사진을 보는 제가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런 저를 보고 많이 놀랐냐고 하면서 처음에는 놀랄 수 있는데 시간이 좀 지나고 보면 별거 아니다 생각이 들 거라고 했습니다. 몇십 년을 같이 살아도 평생 바람 한 번 안 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잠깐을 살아도 늘 눈길이 다른 여자, 다른 남자한테 가 있는 나쁜 종자도 있다고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노인분과 저는 나쁜 종자와 결혼을 했고 지금 이 상황까지 맞이하게 된 거죠. 저는 모르는 사람 앞에서 눈물까지 보일 마음은 없었지만 모든 사실을 알고 보고 나니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돈도 없고 백도 없고 배운 것도 없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같이 살자니 구역질 나서 못 살 것 같고 헤어지자니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처지라 먹고 사는 일이 막막하다고 저도 모르게 하소연을 했죠. 그랬더니 그 노인분이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노인분이 아는 변호사가 있는데 그 사람한테 맡기면 다 알아서 해줄 테니 소송을 걸어서 위자료를 받아내라고 하더라고요. 변호사를 통해서 소송하면 변호사 비용도 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물으니 그건 걱정하지 말라고 돈 빌려줄 테니 나중에 위자료 받으면 그때 갚으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 노인분의 도움을 받아 남편과 바람난 여자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그 노인분은 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양쪽 집안이 그 일로 난리가 났죠. 처음에 남편과 그 여자 둘 다 바람은 절대 아니라고 길길이 날뛰다가 나중에는 용서해달라고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정말 막장 드라마가 따로 없더라고요. 저는 그 노인분의 도움을 받아 소송도 하고 위자료도 받았습니다. 그 이후 두 집이 어떻게 됐냐고요? 그 여자는 돈 많은 영감님 만나서 좋은 채 좋은 집에 좋은 옷 입고 잘 살다가 돈 한 푼 없이 이혼당해서 쫓겨났고요. 저도 바람이나 피우고 다니는 나쁜 종자하고는
도저히 못 살 것 같아서 미련 없이 이혼했습니다. 먹고 사는 일이 좀 막막하긴 했지만 위자료도 받고 아껴서 살다 보니 그럭저럭 살만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 영감님으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그 이후 제 인생에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 이야기는 곧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